청아한 머니. 청년과 AI가 함께한 머니게임. 과연 누가 이길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4주간의 주식 투자 대결을 시작했습니다. 각자 100만 원의 시드머니를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는데요. 그 과정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간과 AI의 4주간의 실제 투자 과정을 함께 지켜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재테크 숭실사이버대학교 이진희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금융재테크 강의를 쭉 하면서 보면 투자에는 정답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는데요. 그런 기본 원칙들을 우리 대결 속에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양에서 온 김서아입니다. 2018년에 탈북을 했고요. 2020년도에 한국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주식에 대한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탈북하기 전에 해외 북한 식당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일을 할 때 하루에 한국 손님이 식당에 식사하러 왔다 하면은 식당에 보이원에게 다 보고를 하거든요. 어느 날 이렇게 한국 손님들이 식당에 오면은 직업이 뭐예요? 라고 여쭤보면 주식을 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주식이 직업인 줄 알고 그 손님은 직업이 주식이랍니다 이렇게 많이 주변에서 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교수님이 좀 제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교수님 그 주식이라 하면은 정확히 뭐예요? 주식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회사의 소유권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그 회사가 그 하나의 큰 피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피자를 우리가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그 한 조각, 두 조각 이렇게 사는 거죠. 그 회사의 그 소유를 갖게 된다. 그래서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카페에 자주 간다. 거기 카페 커피가 굉장히 맛있다. 그러면 그 카페가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쵸. 네.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잘 될 것 같은 회사의 지분을 조금씩 사서 미래의 성장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버는 안목을 좀 가져야 되겠네요. 이게 눈높이를 높여가는 거네요. 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자, 그럼 주식 투자자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대학생 조현성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주식을 시작했는데요. 제 주식 투자 전략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감이에요. 유튜브 주식 투자 영상과 뉴스에서 이슈가 되는 기업들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막 말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건 오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저는 바로 사요. 근데 지금까지 그 감이 저를 버리지 않아서 오늘도 제 감을 믿고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기대되는데 상당히.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배우 김봄입니다. 저는 온라인 신문을 유료로 구독해서 봐요. 기업 데이터랑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차트 패턴을 읽고 시장의 흐름을 파악한 다음에 투자 결정을 내려요. 감보다는 분석적 착오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특별한 투자자. 저는 오늘 AI 투자자 역할을 맡게 되었고요. AI를 이용해서 오늘 최적의 투자 결정을 내리도록 할 겁니다. 자, 두 분은 AI를 활용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잠깐만. 저는 세 개의 AI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오늘 투자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능력을 한번 유감없이 발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문, 투자 종목 선정. 같은 시장을 보면서도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는 3명의 투자자. 네, 조현성님은 어떤 종목을 결정하셨어요? 최근에 전기차 업계가 정말 핫하잖아요. 테슬라, 현대차, 기아 다들 전기차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럼 생각해보면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가 엄청 뜰 거 아니에요. LG 에너지 솔루션 한 주에 거의 50만 원? 어우 너무 비싼데요 이거? 여기 LNF 이 정도 가격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100만 원 다 LNF로 갑니다. 네, 김봄님은 어떤 종목을 결정하셨어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시장에서 너무 주목받는 종목은 이미 가격이 다 오른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카카오를 선택했는데요. 카카오는 1년 최고가가 13만 원인데 지금은 6만 원대예요. 왜냐면 15년 만에 카카오톡 개편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데 하지만 곧 개선을 할 거고 그러면 카카오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거라고 봐요. 올라갈 것 같더라고요. 분석적이신 것 같아요. 제가 선택한 종목은 우선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이렇게 세 가지 AI 프로그램을 이용해 봤는데요. 안정적인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해 달라고 했을 때는 이 정확한 답변을 주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입력했더니 이제서 답을 주더라고요. 신기하다. AI. 한국 주식 4주 가상투자 대결 분석 요청 2025년 11월 현재 한국 시장 핫 이슈 3가지 다음 4주 상승 가능성 높은 섹터 탑3 반도체, 에너지, 플랫폼 중 누가 리드할까 단기 모멘텀이 있는 종목 5개 추천 이유 기술적 신호, 뉴스 이벤트, 실적 기대감 4주 만에 수익 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안 각 종목별로 수익 가능성과 손실 리스크도 함께 설명 그래서 AI가 추천한 종목은 삼성전자와 네이버 분할 투자네요. 두 회사 모두 재무 건전성 우수, 현재 PER 지표 합리적, 두 산업군 상관관계 낮음으로 분산 투자가 효과적으로 존재한다. 네, 이렇게 AI 최종 결론은 변동성 대비 수익률이 최적화되어 있는 종목을 이렇게 선정해 준 거죠. 네, 안정적인 종목으로. 네. 자 화면으로 보신 것처럼 우리 김보, 조연석 그리고 AI 투자자까지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네, 기자님 그 성우세요? 저요? 아니, 예, AI 목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저 성우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네. 멋있다. 목소리가 너무 네, 매력적입니다. 목소리가.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럼 서아 씨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저희 화면에서 보신 3명 중에 혹시 누구를 응원하시나요? 저는 그 조연성 씨를 좀 응원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왜냐면 좀 김범 씨는 좀 그런 차트를 분석을 하고 막 재무를 보고 이런 것들은 저한테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좀 조연성 씨의 그런 감을 한번 믿어보고 싶어요. 네, 응원합니다. 네, 현실적인 내 선택이네요. 네. 우리 또 전문가이신 우리 교수님의 네. 또 의견 한번 들어봐야겠죠? 네. 지금 이제 조은성 씨의 투자 성향을 보면 자기는 감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감이라고 하는 거는 뭐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뉴스라든가 정보라든가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감을 믿고 단기적인 이익을 좀 우선시하시는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김범 씨는 말씀하신 그대로 굉장히 좀 분석적이고 이제 재무제표라든가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제 저평가된 종목을 좀 우선시하면서 수익을 올리려고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AI 맡으신 진행자분, 네, AI 투자는 투자 이론대로 분할 투자, 네, 이런 것들을 좀 안전하게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선호하시는 그런 성향 같습니다. 와 정말 교수님 분석적으로 이렇게 다 세밀하게 네. 봐주시네요. 아, 조연성 씨 같이 하면은 살짝 불안할 것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또 교수님 얘기 들어보면은 또 그런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투자를 할 때 네. 좀 망설여지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자신을 좀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조윤성 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정보들에 대한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아 이게 오를 것 같다라고 하면 딱 투자를 하시는 그러한 성향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이미 다 쌓여 있는 그렇죠. 분이시네요. 네네. 기대가 돼요. 조연성 씨가 처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살려고 했잖아요. 네네. 살려고 했을 때 그런 가격도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아마 조윤성 씨 입장에서는 몇 주 못 살 것이다.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가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투자 자금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좀 더 저평가되고 수익이 좀 많이 날 수 있는 것들을 좀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흥미롭습니다. 이제 PER이라고 하는 거는 Price to Earnings Ratio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풀이를 하자면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싼지 비싼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회사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내가 투자한 돈을 이 회사가 이익을 내서 몇 년 만에 회수를 할 것인가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맛집이 있는데 이제 그 식당을 좀 사고 싶어요. 네, 그런데 이 식당의 순이익이 1억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제 식당을 사려면 10억 원이 든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퍼라고 하는 공식이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당 가격을 10억 나누기 1이니까
10배 이렇게 공식이 나오잖아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머리가 아픈데. 네, 그러니까 내가 이 10억 원을 주고 샀는데 이 수익을 내가 내려면 쉽게 10년이 걸린다. 아, 네. 근데 이제 펄하는 것이 낮을 때도 있고 높을 때도 네,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낮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내가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은 거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좀 저평가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저평가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그래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치 투자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요, 이제 여기서 조금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이 퍼가 너무 낮다 그럼 다 좋으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왜 저렇게 저평가가 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회사가 조금 도산 위기에 있나? 아니면은 뭐 이익이 조금 줄어들 위험이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퍼가 높으면 좋으냐? 퍼가 높다는 거는 몇 배수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회수 기간이 길잖아요. 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성장주라고 하는 요즘 IT 기업이나 AI 기업 같은 경우는 성장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회수하는 기간이 굉장히 좀 길 거예요. 그 식당의 가치를 봐야 되는 거네. 이 식당이 얼마나 그 성장을 할지. 그렇죠. 네네. 삼성전자가 8배라고 하고 또 이 AI 성장 기업이 한 뭐 100배라고 한다면 네. 이쪽이 퍼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지만 AI 기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고 삼성전자는 반대로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삼성전자 주를 몇 주 사고 성장주를 몇 주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와, 박수. 이거 어렵다. 진짜. 주식이 적정 가격이다 하면은 좀 몰아서 사도 될까요? 몰아서 네. 그러니까 몰빵이라고 하는데 몰빵 글쎄요. 근데 이제 사실은 몰빵을 저는 권하진 않습니다. 오르면 네.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폭락을 했다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상심이 크겠죠. 네, 마음이 그래서 아플 것 같아. 그럼요. 가슴이. 네, 그래도 아무래도 적정하게 좀 나눠서 하는 것이 위험을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관리하기가 좀 힘들지는 않을까요? 이렇게 막 분할해서 하게 되면. 조윤성 씨처럼 몇 개를 분산하시거나 아니면 AI처럼 안정적인 그런 종목만 또 이렇게 분할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죠. 뭘 생각하세요? 투자를 먼저 하신다 그러면 이게 불어날까? 그렇죠. 보통은 이 수익이 높으면 위험이 커져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이라고 하는 것을 더불어 생각을 해야 돼요. 보다 좀 주식을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려고 한다면 보다 좀 안정성을 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너무 이해가 잘 돼요. 이거 오늘 사야 되나? 저도 AI 역 맡으면서 답답했거든요. 네. 왜 이렇게 소심하게 투자를 하지? 이런 그러니까 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라. 아. 네, 이 적정 바닥이 아니잖아요. 네. 무릎에서 적정 가격에 사가지고 내가 좀 목표로 하는 적정한 기준에서 팔아라. 무릎에서 허리도 안 왔는데 네, 너무 겁나서 그렇죠. 그때다 좀 팔았는데 막상 보면 어깨 머리까지 가 있어요. 네,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렇죠. 와, AI가 그래서 분할 매수를 저한테만 알려줬나 봅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김범 씨가 온라인 신문을 유료로 보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뉴스는 무료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료로 굳이 구독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각각의 개별적인 나무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숲을 보는 그러한 안목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경제나 주식 전문 기자 그리고 또 애널리스트들이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그런 것들 흐름을 또 파악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료로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수아 씨도 유료로 구독하실 겁니까? 아, 저는 아직은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김범 씨 정도면은 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 우리 세 명이 모두 투자 종목을 선정했으니까 1주차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새 투자자의 순위를 발표합니다. 조현성님의 LNF는 매입가 12만 2천 원, 현재가 12만 4천 원으로 16,000원 올랐습니다. 김범님의 카카오는 매입가 6만 5,200원, 현재가 6만 2,300원으로 2,900원 내렸습니다. 자, AI는 네이버 28만 원, 현재가 26만 원으로 2만 원 내렸습니다. 삼성전자 매입가 10만 8,275원,
현재가는 10만 600원으로 7,675원 내려왔습니다. 조현성 LNF 12만 2천원, 12만 4천원, 16,000원 수익률 1.64% 달성하셨습니다. 자, 김봄 카카오 65,200원, 62,300원, 2,900원의 수익률 마이너스 4.45% 내려왔네요. AI 네이버 28만원, 26만원, 2만원이 내려가서 수익률 7.14% 떨어졌습니다. AI 삼성전자 10만 8,275원, 10만 600원, 7,675원. 수익률 역시 마이너스 7.09% 떨어졌습니다. 오! 16,000원 올랐어요. 역시 감이야. 어? 아니, 갑자기 감이 빨간색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그냥 이대로 쭉 가겠습니다. 카카오는 떨어졌어요. 이럴 리가 없는데. 근데 아직 1주차니까 좀 더 지켜보기로 하죠. 그렇죠. 네, 김부모님 주가가 내려갔는데 사실 거예요? 전체 손실액이 43,500원인데 이 정도 손실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처음 매수했을 때 조정을 할 거라고 예상했었고 아직 조정 기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더 유지할 겁니다. 두 종목 다 내렸네요. 네, 매매 예측이 잘못된 건가요? 주가가 내렸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단 AI는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물어볼게요. 삼성전자 현재 실적 악화가 일시적이라는 증권가 평가가 많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2025년 하반기에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네요. 목표 주가가 현재 가격보다 20% 이상 높은 상태이므로 손절할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사주 매입으로 기업이 스스로 주가를 방어 중입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 사상 최대 실적 중임에도 불구하고 하락했다는 것은 이미 나쁜 뉴스들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사주 소각 계획이 있어서 주가 부양 모멘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장성 우려가 가장 큰 문제인데 AI나 커머스 관련 긍정 뉴스가 나올 경우 반등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서 전략. 단기 변동성보다는 장기 관점 유지, 목표가 설정. 삼성전자는 12만 원대, 네이버는 28만 원에서 31만 원대를 목표로 두고 기다립니다. 2025년 상반기 실적 발표 시점까지는 유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때 성과 여부가 명확해질 것이니 좀 기다려보라고 하네요. 자, 손절 고려 조건, 기업의 펀더멘털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뉴스가 나올 때까지 좀 고려하세요. AI는 계속 단기 변동성보다는 장기 관점으로 유지하라는 의견이네요. 좋습니다. 저는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1주차 결과를 보고 3명의 투자자는 모두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자, 일주일이 지나니까 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그러네요. 1위 조현성 유일하게 수익이 났네요. 2위 김봄 마이너스 4.45% 떨어졌고 3위 AI는 마이너스 7.12%입니다. 갑자기 이세돌이 알파고를 이긴 그 순간이 떠오르는데 청년들이 AI를 이겼습니다. 교수님,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두 분과 AI의 투자가 굉장히 조금 성실하다. 투자 전략이 굉장히 충실하고 성실하다. 각자의 목표를 가지고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일주일 정도 지난 거니까요.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켜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올라도 안 팔고 내려도 안 팔고 뭐 도대체 언제 팔아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조현성 씨 같은 경우는 플러스 1.64%가 된 것 같아요. 네. 추가 좀 매수 자금이 있다면 그러면 좀 다른 종목으로 좀 구입을 하니까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조금 기다리셨다가 그때 매도해도 뭐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김봄 씨가 지금 조금 마이너스 4.45%라서 그러나 지금 조금 망설여지는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좀 장기적으로 좀 6개월 이상 좀 기다렸다가 아무래도 지금 그 투자하신 종목 자체가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관련된 뉴스를 조금 더 보시다가 더 내려가거나 이렇다면
그때 손절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AI가 지금 마이너스 7.12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보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분석 때문에 아주 안 좋은 그런 뉴스가 나온다면 그때 생각해봐라 이렇게 분석을 한 것처럼 제 생각에는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이 두 개 종목 중에 좀 약한 종목은 팔고 그 다음에 남은 자금으로 좀 더 우수한 쪽에 더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부산 쪽. 아직 일주일이라 네. 짧긴 하지만요. 그래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투자에 대한 이런 주식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이럴 때가 제일 위험하다고 하던데 알 것 같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목표를 좀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매도를 할지 매수를 할지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조언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는 본인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준을 좀 잘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론대로 하자면 좀 안정적인 거를 우선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이게 주식의 딱 그 목표라고 하니까 좀 여기 딱 꽂히네요. 그래도. 서 감이 생기셨으니까 이제 주식 계좌 하나 만들어 오시는 거죠? 아 저는 좀 그러셔도 될것 더 같아요. 좀 그냥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안전하게 교수님과 좀 자주 뵙고 나서. 네. 좋아요. 서두르지 않는 걸로 네. 하시고 이제 일주 경과 후 등락폭에 대한 조치로 현상 유지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또 어떻게 변했을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두두두두. 자, 2주일이 지났습니다. 아, 그죠.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2주 후 최종 순위 1위 조현성 평가손익 41,600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2위는 김봄 평가손익 43,500원 내려왔습니다. AI 3위 무려 88,900원입니다. 마이너스. 야, 인간이 AI를 이겼네. 대단합니다. 교수님 대단하세요. 1위를 계속 지키셨어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예. LNF가 더 오를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현재가에서 매도하고 에코프로머티라고 전기차 이제 종목을 매수하려고 해요. 일단 오늘은 지켜보고요. 수요일 정도에 한 번 더 확인하고 살 것 같습니다. 네, 확실한 감이 올 때까지 지켜보다가 이때다 싶을 때 산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김봄님은 현재 2위인데요. 카카오 계속 지켜보신다고 했다가 더 내려갔네요. 카카오톡 개편 대책이 발표되면 다시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더 걸리네요. 기본적으로 카카오 재무제표도 분석했고 차트도 패턴을 읽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봐요. 어쨌든 내려갔으니까 단기 투자에서는 빠른 판단이 중요한 것 같네요. 카카오 15주 중에 10주를 매도해서 AI 관련 대안전선에 다시 투자하려고요. 네, 김봄님의 분석이 잘 맞기를 기대해 봅니다. AI가 기대 이하로 좀 저조한 투자 실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러게요. 진짜 왜 그럴까요? 제가 한번 AI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네이버와 삼성전자 주식으로 분산 투자를 했는데 이 수익률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 네이버 주식 한 주를 매도해서 삼성전자 주식 두 주를 매수하여 비교적 저렴한 삼성전자 주식 수를 늘려 향후 주가 상승 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청년과 AI가 함께한 머니게임 청아머니. 2주가 지나면서 투자자들의 희비가 엇갈렸고 특히 2위와 3위를 기록한 김봄 씨와 또 AI의 조치가 눈에 띕니다. 두 분 다 저가 우량주 집중 전략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감으로 1위를 지키는 조현성과 달리 이 두 분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그런 공격적인 조치를 취했네요. 자, 서한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쯤 되니까 좀 머리가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조현성 씨가 운이 좋은 건가? 아니면은 저렇게 김범 씨처럼 저렇게 복잡한 거를 계속 해야 되는 게
투자가 이게 맞는 걸까? 좀 지금 머리가 복잡해지고 있어요. 궁금하네요. 너무 자신만만해가지고 진짜. 그러니까요. 두 분이 너무 지금 개성이 달라서. 사실 이제 이 회사가 어떠냐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상으로 수치니까 그런 것들이 객관성이 있겠죠. 그런데 이 회사의 인기도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도 조금 필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그런 분석하고 기술적인 분석이 있는데요. 이제 기본적인 분석이라고 한다면 아까 이제 김범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회사의 실적이라든가 재무제표라든가 또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객관적인 수치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고 아, 이 회사의 가치를 분석하는 거고요. 기술적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쭉 과거부터 움직였던 그런 어떤 흐름 그걸 차트로 이제 보면서 아, 투자자들의 심리 또 인기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 분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제 좀 어렵죠. 재무제표를 만들고 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지금 상태로서는 설명이 어렵기 때문에 가장 좀 쉽게 볼 수 있고 기본이 될 수 있는 차트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의 기본적인 차트가 되는 캔들 차트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가 이것을 하나의 촛불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과 모양을 보면 어떻게 주가가 움직였는가 하는 것들을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4가지 정보가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양초에 빨간색을 양봉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다음 파란색을 음봉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양봉이라는 거는 시작한 주가보다 그날 하루에 시작한 주가보다 종가 마치는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매수를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매수세가 강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음봉이다. 아 그러면 이제 반대로 종가가 낮은 거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팔았으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내려갔겠죠. 그래서 매도세가 강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양초의 몸통이 있잖아요. 그 몸통 그다음에 위에 꼬리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고가 저가를 얘기를 하는데요. 긴 거는 그만큼 주가가 우라니랑 막 흔들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길이가 짧은 거는 아, 별 변동이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빨간색 아까 제가 빨간색 양봉이었나 음봉이었나 요것을 한번 보시면 아 오늘이 조금 빨간색이었으면 아 오늘 굉장히 좀 좋았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술적인 분석의 첫걸음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아 색깔 몸도 진짜 머릿속에 이해가 쏙쏙 되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돈꼬리.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빨간색 입고 왔는데 이게 네. 그러네요. 주식시장으로 보면 굉장히 화랑 좋은 몸통 시장이네요. 좋은 시장이에요. 진짜. 주식을 제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교수님은 종목이 총 몇 개나 되나요? 2025년 상장된 회사는 한 2,700여 개 정도 돼요. 신규 상장과 그다음에 또 합병 네. 그리고 폐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변동이 좀 있습니다. 기술이 궁금했거든요. 오. 앞에서 좀 들어보니까 좀 친근하다 해야 될까요? 그래서 좀 이쪽으로 좀 매수를 해야 될까 봐요. 친근하다고 전부 네.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요. 좀 분석되고 그다음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좀 유익한 그런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다. 처음엔 그냥 운에 맡겨야 되나? 시가총액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제 현재 주가 곱하기 발행된 총 주식 수예요. 이제 기업 전체의 크기, 네. 규모 뭐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삼성전자는 국내 시총 1위 기업이다. 이런 말 자주 들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호재? 네. 주식 시장에서 이 호재가 있다라는 거는 결국 좋은 뉴스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의 어떤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지지선, 저항선 뭐 이런 얘기들도 아마 이제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지지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락에서 이제 지지를 한다라는 것 때문에 거기서 이제 멈추는 경향이 잠깐 있고요. 그리고 저항이라는 거는 막 상승할 때 잠깐 주춤하는 그 지점이 있는데 그걸 저항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 꼭지에 올랐다, 최고점에 올랐다 한다는 거는 저항선을 뚫고 최고점을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저항선들이 쉽지가 않네요. 네네네. 네. 멈춰있던 선을 이렇게 뚫고 근데 저항선이 정말 중요한 그런 가격대네요. 또. 자, 그럼 교수님, 국내 주식은 하루에 그 주가가 오르고 내릴 수 있는 폭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그렇죠. 기준이. 근데 네. 제가 듣기로는 미국은 상한가, 하한가 기준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혹시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좀 다르긴 하죠. 네, 원칙적으로 우리는 이제 상한가, 하한가가 있고요. 그래서 미국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뭐 하루에도 주가가 뭐 100% 이상 오르거나 또는 막 쫙 100% 이상 낮거나 뭐 이런 경우도 이제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투자자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한가, 하한가, 그 일일 가격 변동 제도를 좀 제한하는 그러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필요한 장치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상한가와 하한가는 우리 투자자들의 급박한 상황에서 정말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막고 정보에 기반한 합리적인 투자를 좀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우리 방송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그냥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 상승 또는 하락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아한 머니 제1편이었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2편에서 또 대반전을 기대해 주시죠.